먼저 2021 한국 로타리 존 11, 12 경주 연소에 참석하신 총재님들과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한국 로타리안들에게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시간은 2차 본회의 규정심의회의 소개 및 입법안 제안을 소개하는 세션입니다. 저는 국제로타리 3750지구 2007-08년도 총재를 역임하고 2019 규정심의회 대의원으로 2019년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하얏트 리젠스 시카고 호텔에서 열린 규정심의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19 규정심의회 대의원들과 회의가 종료된 후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당시 문은수 이사님과 김균 차기사님 그리고 참석한 대의원들이 함께 찍은 것입니다. 물론 이동건 전 회장님도 참석하셨지만 아쉽게도 사진에는 함께 하지 못하셨습니다. 심의회란 무엇인가? 심의회는 로타리의 입법기구로 로타리의 국회라고도 일청 소개되고 있습니다. 심의회의 종류는 결의회 심의회와 규정심의회로 나눠지며 심의회는 로타리의 입법기구로서 정관문서를 개정하기 위한 심의를 표결합니다. 규정심의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규정심의회는 연례 세계대회에서 제정안 및 결의안의 검토를 도울 자문기관으로 1933년 세계대회 당시 출범하였으며 하나의 본회의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954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2년 규정심의회를 자문기관으로 두지 말고 로타리의 공식 입법기관으로 만들자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974년에는 세계대회와 연계하여 3년마다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77년 세계대회와 별개로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01년부터 미국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계속 개최되어 왔습니다. 2016년 규정심의회 대의원들은 심의회를 2개로 분리하는 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제정안은 규정심의회에서는 제정안과 입정 표명안만을 심의하고 결의심의회에서는 결의안만을 심의한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규정심의회에서 결의안 심의를 배제시킴으로써 대의원들이 정관문서의 개정을 위한 제정안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다는 것이 대의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채택된 결의안을 신속하게 이사회에 회부시킴으로써 결의안의 검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2019 규정심의회는 투표권이 없는 규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제로타리 회장, 차기회장, 이사회가 지명한 이사 1명, 재단 이사회가 지명한 재단 이사 1명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심의회에서 입법안을 제안하는 의원과 입법안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의원으로 구분합니다. 이외의 심의회는 상당한 지지 또는 반대가 있는 항목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심의회 개최 전에 입법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심의회는 결의심의회에 긴급 제정안을 제안해 차기 규정심의회 전에 표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 규정심의회 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심의회는 3년 주기로 개최됩니다. 지구는 대의원과 교체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1차 연도를 시작합니다.
대의원 선출 마감일은 2020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2차 년도에는 재정안에 초점을 맞춥니다. 2022 규정심의회를 위한 재정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로타리로 제출되었어야 합니다. 2002 규정심의회에 제출된 재정안은 140개가 넘습니다. 재정안이 제출되면 사무총장은 재정안을 표준 형식으로 전환시켜 정감 및 세칙위원회와 이사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사무총장은 또한 각 재정안이 로타리에 미칠 재정적 영향도 작성합니다. 2019 규정심의회에서는 116개의 재정안과 1개의 입장성명안이 발표되었습니다. 3차 년도는 규정심의회가 열리는 해입니다. 규정심의회에 상정될 최종 재정안들이 지구, 대의원, 로타리 시니어 리더, 지구 총재에게 발송됩니다. 클럽과 지구, 그리고 국제로타리 이사회는 각 재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표명서를 제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아울러 국제로타리 이사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긴급 재정안을 규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심의위원회 대의원들은 2022년 4월에 개최되는 규정심의회에 참석하기 위한 항공권을 예약해야 합니다. 3년 주기에 규정심의회 활동 이외에도 이 기간 동안 매년 결의심의회가 개최됩니다. 결의심의회를 위한 활동은 대부분 7월부터 9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클럽과 지구는 결의안을 제안하며 정감 및 세칙위원회는 제안된 결의안을 검토합니다. 결의안은 같은 해 개최되는 결의심의회에 상정되어 표결에 붙입니다. 참고로 현 규정심의회 대의원 임기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규정심의위원회 개최 후 지구의 규정심의회 개최 결과를 보고하고 규정심의위원회 결의보고서와 개정된 정관 문서를 검토하고 차기 심의회 준비, 채택된 결의안과 관련하여 취해진 국제로타리 이사회와 재단 이사회 조치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임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 사진은 2019 규정심의위원회 회의 모습을 한 장 올려봤습니다. 다음은 규정심의회와 결의심의회의 비교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대상은 규정심의회는 정관 문서에 한정합니다. 여기서 정관 문서를 하면 국제로타리 정관과 세칙, 그리고 표준 로타리 클럽 정관을 이야기하며 결의심의회의 입법 대상은 국제로타리의 정책 규약이나 국제로타리 프로그램 등에 한정됩니다. 법안의 제안자는 규정심의회는 클럽, 지구, 이사회, 규정심의회와 RIBI 등이 있으며 결의심의회 역시 클럽, 지구, 이사회와 RIBI 등이 있겠습니다. 법안의 제안 절차는 규정심의회와 결의심의회가 동일합니다. 즉 클럽이나 지구에서 작성하여 지구대 등에서 지구의 심의를 득한 후에 지구 승인 증명을 첨부하여 국제 로타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의 방법은 규정심의회는 대면 방법으로 되어 있으며 결의심의회는 온라인상으로 심의하는 것이 다릅니다. 심의위원은 역시 대의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심의의 주기는 규정심의회는 매 3년마다 1회 개최되며 결의심의회는 매 1년마다 1회 개최됩니다. 심의 결과의 법적 효력은 규정심의회는
법적 효력이 바로 발생하지만 결의심의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결의심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온라인으로 소집된 회의이며 결의안이나 이사회가 제정한 긴급 제정안 표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긴급 제정안이란 정관문서 개정을 위해 국제로타리 이사회가 제안한 입법안으로 3년마다 열리는 규정심의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긴급히 이사회가 제안한 제정안을 긴급 제정안이라고 합니다. 결의안이란 조금 전 간단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관문서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조치를 국제로타리 이사회나 국제로타리 재단 이사회가 취하도록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대의원들은 클럽, 지구, 국제로타리 이사회, RIBI 전체 심의회나 대회에서 제안된 결의안을 표결합니다. 제출된 결의안은 국제로타리 이사회나 재단 이사회에 회부됩니다. 참고로 결의심의회의 주기는 2020년, 2021년, 2022년 매년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온라인상으로 표결됩니다. 언어는 모두 6개국어로 영어, 한국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일본어, 스페인어입니다. 결의심의회의 투표가 종료된 5일 이내에 결의심의회 홈페이지에 결과가 공지되며 이 공지는 다음 연도 투표일까지 계속 공지됩니다. 다음은 규정심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심의회는 3년마다 모든 대의원들이 참석하여 전 세계 클럽, 지구, RIBI 전체 심의회, 국제로타리 이사회, 규정심의회 자체가 제안한 입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2022년도 규정심의회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2022년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됩니다. 대의원들을 위해 제정안들이 2021년 9월에 발표됩니다. 여기에서 입법안의 종류를 말씀드리면은 입법안에는 제정안과 입법 입장 성명안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정안은 국제 로타리 정관과 세칙 그리고 표준 로타리 클럽 정관 즉 3대 정관 문서를 개정하는 입법안을 제정안이라고 이야기하며 국제 로타리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입법안을 입장 성명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 31일이 클럽과 지구의 제정안 제출 마감일이었으며 한국에서는 2건의 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투표권을 갖는 대의원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지구당 대의원 1명과 교체 대의원 1명이 선출되어야 하며 그 자격은 지구 소속 클럽의 정회원인 전 지구 총재에 한정됩니다. 투표권을 갖는 대의원의 선출 방법은 지구 총재 지명위원회나 지구대회 또는 클럽 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참고로 2019년의 경우 대의원들의 80%가 처음 대의원으로 선출된 회원이었습니다. 대의원의 자격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총재로 되어 있으나 지구에 전 총재가 없을 경우 다른 일반 회원이 투표권을 갖는 대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제주지구의 김명립 대의원이 이에 속합니다. 투표권을 갖는 대의원은 전 세계 각 지구에서 1명씩 선출되며 회의를 진행하는 투표권이 없는 심의회 대의원들도 있습니다. 규정심의위원회 대의원은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을 심의의 대의원이 지정하고 투표권이 없는 심의의 대의원은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 부의장, 의사진행법 전문가, 정관 및 세칙위원회, 무임소의원, 국제로타리 회장, 국제로타리 차기회장, 국제로타리 이사 1명, 국제로타리 재단이사 1명, 그리고 국제로타리 사무총장 및 총무가 투표권이 없는 심의위원회에 속합니다. 정관 및 세칙위원회는 모든 입법안을 검토하여 제안된 입법안이 정식으로 제안된 것인지 확인하고 국제로타리 이사회에 권고한 후 모든 입법안과 결의안을 심의회에 전달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임소위원들은 규정심의회에서 입법안 토의에 필요한 경우 해당 입법안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제로타리 회장과 차기회장, 국제로타리 이사와 로타리 재단 이사 1명과 사무총장은 규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토의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없습니다. 결의안은 매년 6월 30일까지 국제로타리 이사회 또는 국제로타리 재단 이사회에서 전광문서 범주의 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결의안을 통해 이사회에 인터랙트의 연령 제한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관문서에는 인터랙트의 연령 제한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클럽과 지구는 결의안 대신 청원서로서 국제로타리 이사회에 직접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청원서는 결의심의회에 제출한 결의안을 제출한 대신 클럽 또는 지구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이사회에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아주 빠른 방법입니다. 결의안은 매년 10월과 11월에 열리는 결의심의회에서 표결됩니다. 결의심의회가 채택된 결의안들은 검토를 위해 국제로타리 이사회나 재단 이사회에 전달됩니다. 로테리안 누구나 결의안과 표결 결과를 볼 수는 있으나 오직 대의원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규정심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총 92건입니다. 이 중 한국 로타리는 3640지구와 3740지구에서 각 한 건씩을 제출하였고 다른 국가들의 제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22건, 국제로타리 이사회 12건, 인도, 브라질 각 9건, 대만, 미국 각 6건, 캐나다 4건, 2개 지구 이상의 복합지구가 제안한 11건, 한국, 스위스, 호주, 프랑스 각 2건, 아일랜드, 스웨덴, RIBI, 페루, 독일이 각 1건입니다. 참고로 2019년 직전 규정심의에서 제정안의 제출수는 116건이었으며 입장 성명안이 1건으로 모두 117건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 중 채택된 건은 46건이며 부결된 건은 55건, 철회가 15건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국 로타리에서 제출한 2건의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 22-54호입니다. 국제로타리 세칙 개정으로 제안자는 3640지구입니다. 제안의 주요 내용은 18.050.5 국제로타리 예산의 연례 공표이며 국제로타리 예산을
매년 9월 30일까지 국제로타리 웹사이트에 공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18-080 보고서는 주요 내용이 종료된 국제로타리의 연차 보고서를 국제로타리의 웹사이트를 통해 클럽 로타리 클럽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로타리 웹사이트의 경우 의무 게재함으로써 모든 클럽과 로타리 클럽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입니다. 제정안 22-82 국제로타리 정관 개정입니다. 제안자는 3740 지구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제로타리 정관 제5조 로타리안 행동 강령을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또한 표준 로타리 클럽 정관 5조에도 동일한 국제로타리 행동 강령을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된 내용은 2019 이사회에서 채택된 로타리안 행동 강령을 정관에 정식 포함 중요성을 격상하고 로타리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회원 개개인의 행동 강령에 윤리적 원칙을 적용하고 클럽을 강화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정안 22-25호로 새 책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총재 피지명자의 자격 요건을 개정하자는 내용으로 제안자는 국제로타리 이사회입니다. 총재 피지명자의 자격 요건 중 신설 조항으로 국제로타리안으로서 최소 5년 이상 활동했거나 이에 준하는 리더십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고 신설하고, 총재의 자격 요건 중 삭제 조항으로는 이사회가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총재는 취임 시 국제협의회 전체 일정에 참석했고 로타리안으로서 최소 7년 이상 활동했으면데, 여기서 이 로타리안으로서 최소 7년 이상 활동했음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국제로타리 이사회에서 제정안 22-22호로 새칙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규정심의회를 위한 전략입니다. 먼저 규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다른 동료 대의원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여야 합니다. 즉 다른 대의원들과 소속 지구가 제안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동료 대의원들의 견해를 청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지 및 반대 의견서 역시 표명할 수 있습니다. 클럽 및 지구, 국제로타리 이사회가 제출한 특정 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이며, 클럽 및 지구의 의견을 강력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지 및 반대 의견 표명 의견서는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여 표명서 제출 마감일인 2022년 2월 10일까지 국제 로타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정심의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는 자원을 말씀드리면은 국제 로타리 세칙 제7조, 8조, 9조가 있으며 내 로타리의 심의회 페이지에서도 이 자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습센터의 제정안 및 결의안 제안 방법 강좌 역시 유용한 자원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혹 제안된 결의안 제정안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국제로타리 이메일로 보내시면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규정심의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제 로타리의 미래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모든 총재님들과 대의원들께서는 규정심의위원회의 이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치도 흐트럼이 없는 자세로서 이 규정심의회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총재님들과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전국의 로타리안들에게 감사 말씀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